XRP 레저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발표에도 무반응. 실물 자산 유입돼도 무반응. ETF에 돈 들어와도 무반응. 왜 그럴까요? 2026년 2월 18일 프랑스 3대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 위에 공식 출시했고 XRPL 위 토큰화된 자산은 15억 달러, 2025년 초 대비 2200%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XRP 가격은 1.42달러. 사상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61%. 오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XRP 레저가 좋아지면 XRP 가격은 오르는 겁니까? 먼저 불편한 사실부터 봅니다. 리플이 아비바 파트너십을 발표한 날 XRP는 1% 하락했습니다. 1.41달러를 넘지 못하고 1.36달러로 밀렸습니다. 아칵스가 10억 달러 RWA 목표를 발표했을 때도 가격 반응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뉴스가 나온 2월 18일에도 XRP는 하루 만에 1.47달러에서 1.42달러로 빠졌습니다. 이건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6년 2월 XRP 레저에 13억 달러의 실물 자산이 새로 유입됐지만 같은 기간 XRP 가격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XRP ETF에 13억 달러가 순유입됐는데도 가격은 빠졌습니다. 파트너십 발표가 나와도 가격이 떨어지는 패턴. 이걸 보면 생태계랑 가격은 별개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이 하락들이 파트너십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이 28% 빠졌고 달러 강세와 연준 매파 기조가 시장 전체를 눌렀습니다. 단기 가격은 개별 호재보다 거시 유동성과 리스크오프 심리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파트너십이 가격을 끌어내린 게 아니라 거시 환경이 파트너십의 효과를 덮어버린 겁니다. 왜 바로 안 오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 소각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XRP 레저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가 XRP로 지불되고 그 XRP는 소각됩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루 소각량은 약 5,000 XRP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7,000달러. 시가총액 820억 달러짜리 자산의 하루 소각이 7,000달러입니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둘째, RLUSD의 이중성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시가총액이 이미 1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달러 중 약 82%,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이 이더리움 위에 있습니다. XRPL 위에는 약 2.35억 달러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반드시 XRP 레저 위에서 XRP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셋째, 파트너십과 실사용은 다릅니다. 기관이 XRP 레저를 선택했다는 것과 실제로 XRP 토큰을 매수해서 결제에 쓰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XRPL 위에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올린 것이지 XRP를 직접 사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2월 19일 XRPL 메인넷에 퍼미션 덱스가 활성화됐습니다. 기관 전용 KYC AML을 갖춘 거래 인프라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프라가 깔리는 것과 XRP가 실제로 매수되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인프라가 없으면 기관은 아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성장이 가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틀립니다. 연결되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다만 직선이 아니라 우회로입니다. 리플 진짜 이야기 6편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경로는 ODL, Unminus Demand Liquidity입니다.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RIPPLENET에 등록된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중 약 40%가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ODL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결제 처리액은 150억 달러를 넘었고 2025년 2분기 한 분기에만 1.3조 달러 규모의 트랜잭션이 처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ODL에서는 실제로 XRP를 사서 보내고 상대편에서 파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매수 압력이 발생합니다. 기관이 XRP 레저를 쓰는 것 자체는 가격의 중립이지만 ODL을 쓰면 가격의 양의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리플 커스터디를 이미 사용하고 있고 리플이 2023년에 인수한 GTREASUROI까지 연결되면 이 은행이 향후 ODL 경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 경로는 실물자산 토큰화의 규모 효과입니다. 현재 XRPL 위 RWA는 15억 달러입니다. ARCHAX 목표대로 2026년 중반 10억 달러가 추가되면 25억 달러.
여기에 다른 기관이 합류하면 연말 3,060억 달러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커지면 XRPL 위 거래 빈도가 올라가고 수수료 소각량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 체인 위에 올라간 자산이 많다는 신호 자체가 기관 투자자에게 네트워크 가치 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XRPL에서는 계정을 만들거나 트러스트 라인을 설정하거나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마다 일정량의 XRP가 예치금으로 잠깁니다. 이건 소각이 아니라 락업입니다. 돌아오긴 하지만 네트워크 위에 기관과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에는 계속 묶여 있습니다. 하루 7,000달러짜리 수수료 소각보다 이 리저브 락업이 실질적으로 유통 공급을 줄이는 더 큰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퍼미션 덱스가 활성화되고 RWA가 30억, 60억 달러로 올라가고 기관 계정이 수백, 수천 개 단위로 늘어나면 잠기는 XRP의 총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경로는 규제 명확성입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4개의 퍼즐과 연결됩니다. SEC 소송은 종결됐고 클래리티법이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고 CFTC 의장이 법안이 통과 직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연준 이사회 소속 연구진도 XRP를 BTC, ETH와 같은 분류에 넣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이 XRP를 직접 자산으로 편입하는 문턱이 낮아집니다. 생태계 성장이 가격으로 전환되는 마지막 스위치가 규제입니다. RLUSD가 적인가? 아군인가? RLUSD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RLUSD가 성장하면 XRP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스닥 분석은 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RLUSD로 결제가 완료되면 굳이 XRP를 브릿지 통화로 쓸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RLUSD 거래가 XRPL 위에서 일어나면 수수료는 XRP로 지불됩니다. RLUSD 볼륨이 최근 129% 급증했는데 이 트래픽이 XRPL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올라가면 XRP 소각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시킹 앨퍼의 분석은 RLUSD와 XRP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RLUSD 공급의 82%가 이더리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XRPL에 대한 직접적 수혜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바뀌는 순간이 변곡점이 됩니다. 정리합니다. XRP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각 규모가 작고 파트너십 자체는 XRP 매수를 의미하지 않고 RLUSD 성장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XRP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로도 명확합니다. ODL 실사용량 증가, XRPL 위 RWA 규모의 임계점 돌파, 리저브 락업을 통한 유통 공급 감소, 클래리티법 통과 이후 기관의 직접 자산 편입, 그리고 RLUSD의 XRPL 비중 확대입니다. 수수료 소각은 아직 하루 7,000달러 수준이지만 XRPL 위 스테이블코인 전송량은 30일간 10억 달러로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진은 걸렸지만 기어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경로들이 준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작동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1.8조 달러 은행이 XRP 레저를 선택했다는 건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뜻이지 바로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XRP 2026년 목표가를 8달러에서 2.80달러로 65% 내린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성장이 가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느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인프라 위에서 실사용이 켜지는 순간 지금까지 축적된 것들이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발표될 때 안 오르고 실사용이 시작될 때 오르는 구조. 이것이 XRP의 가격 특성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 XRP 레저를 선택하는 이런 호재들이 XRP 가격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오면 XR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개의 퍼즐 중 하나가 풀립니다. 이 분석은 리플 6일 후 판결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으며 구독해 놓으시면 빠른 대법원 관세 판결 소식과 그 의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